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참여연입니다. 기적이 없다면 기적이라는 말도 없겠죠.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의 말인데요. 뇌막염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회운동가가 된 헬렌 켈러. 그녀의 뒤에는 특별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세상에 겁을 먹고 난폭해졌던 헬렌 켈러. 그런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준 사람은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는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어린 제자가 이해할 때까지 기꺼이 기다려주고 격려해줬던 선생님. 그녀가 있었기에 헬렌 켈러라는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겠죠. 여기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작고 조금 느리지만 언젠간 나무처럼 쑥쑥 자랄 거라 믿는 소녀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늘 웃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엄마와 가족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이 힘든 고비를 지내고 나면 새로운 희망이, 기적이 찾아올 거라 믿는 10살 가영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갖고 태어난 아이. 가영이는 걷는 것보단 기어다니는 게 익숙한 아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정가영입니다. 혼자서 걷는 게 쉽지는 않지만 보조기구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가영이. 계속 앉아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운동하면서도 가야 해요. 가영이의 발과 다리 곳곳에는 여전히 아픈 상처들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병원에서도 아직 가영이 전체적으로 변명을 모르고 그냥 선천성으로 희귀질환으로 좀 올라가 있기만 해요. 앞으로 내가 걸어. 10년째 정확한 원인도 병명도 찾지 못했지만 가영이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하면 빨리 달리잖아. 조금씩 저렇게 크고 있구나. 우리 애도 희망이 있구나. 보람을 느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씩씩하게 걷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가영이는 오늘도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마을. 욕실로 가자. 욕실로. 얼른 와. 욕실로 가자. 아직은 기는 게 좀 더 익숙한 가영이가 엄마를 따라 욕실로 향합니다. 욕실로 갑시다. 잠시 깨끗이. 앞에 앉은 엄마를 거울 삼아 이쪽 저쪽 양치질을 따라하는 가영이. 왜 이쪽을 안 닦아? 어떤 거야? 오물. 다시 한번. 올해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가영이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이거 받고 로션 발라. 이거 아직 서 있지도 못하고요. 아직 서 있어도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요. 매일 이렇게 씻겨줘야 돼요. 다리 힘이 없는 데다 조금씩 휘어지는 발 때문에 가영이는 집에서도 늘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붙어있는 두 발가락. 가영이의 양쪽 발은 태어날 때부터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받은 수술이거든요. 이게 이 발이 지금은 좀 이렇게 이쁘게 좀 펴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게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는데 이게 이렇게 안으로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거 좀 이렇게 피고 아킬레스랑 여기 이제 이렇게 폈는데 그래서 지금 좀 통증을 많이 느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는 골반 수술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다리 부러지고 다시 그 핀 뺀 거 있죠. 그게 나는 흉터예요. 가영이가 지금까지 수술 몇 번이나 받은 거예요? 가영이가 지금 2번, 이거 2번. 3번, 4번, 5번이요. 5번.
가영이의 발과 다리 곳곳에 남은 수술 자국들. 휘어진 발을 펴는 수술을 시작으로 벌써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워낙 작게 태어났어요. 가영이 자체가 숨을 못 쉬어갖고 그냥 우선 인큐베이터에서 45일 살았어요. 애가 이제 좀 기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병원에서 이제 이런 검사도 하고 저런 검사하니까 또 좀 필요한 검사들을 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는 아직 그거에서는 뭐 원인을 못 찾으셨더라고요. 산전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9개월 만에 2.1kg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가영이는 구개열과 사시, 하지기형을 동반하는 원인 불명의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애가 아프다는 소리에 좀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해줘서요. 마음도 안 좋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가영이와 외출에 나서는 엄마. 오늘은 가영이에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중요한 날입니다. 저기 6개월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 번씩 얘 검진 받는 게 있어요. 올해 1월에 받아서요. 저기 좀 또 검진 받는 날이라서 오늘 좀 안양 병원 가는 날이에요. 강원도 영월에서 안양에 있는 병원까지 버스로만 꼬박 3시간 거리. 휠체어를 탄 가영이를 데리고 병원까지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여정이지만 버스도 하루에 2대만 다니는 시골 마을에서 매번 진료 시간을 맞춰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병원 한 번 오는 일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영이가 여기 저거 정형외과랑요. 그리고 얘가 또 호르몬들에서 소아 크리닝이랑 척추과 이렇게 오늘 진료 보러 왔고 여기 한 번 올라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과를 같이 볼 때 같이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또 내려가기도 편하고 그래서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정가영님 척추 1번만 들어가시겠습니다. 안녕. 가영이 선생님한테 인사드려야지. 안녕. 혼자 한번 걸을 수 있어? 손 안 잡고? 엄마 손 안 혼자 잡고? 한번 걸어볼 거야? 혼자는 힘들어? 아직 안 돼. 넘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걸어가.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 튀어나온데 여기? 여기가 좀 이쪽이? 여기가 좀 네. 저 엄마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이 뼈가 네. 이렇게 튀어나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눌리니까 좀 살짝 아팠었나 봐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요.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좀 찍어보고요. 네. 저번에 1월달 찍었던 사진이랑 네. 오늘 찍는 사진이랑 네. 어떻게 차이가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네. 다시 말씀을 또 드릴게요. 병원에 올 때마다 척추 사진을 찍는 가영이. 현재 가영이의 척추는 약 30도가량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지난번보다 결과가 더 나빠지진 않았을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엑스레이 검사했어요? 네. 자, 저번에 찍은 사진이랑 오늘 찍은 사진이랑 비교를 해서 조금 볼게요. 네. 두 사진 간의 각도의 변화가 더 심해지지는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가장 문제는 지금 골반뼈 쪽이 이렇게 완전히 정상적으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걸음 걷는 게 척추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골반하고 고관절하고 이런 데가 다 동반적으로 기형이 다 있어가지고 그게 동반적으로 기형이 문제가 돼서 보행하는데 약간 힘든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 보행이랑 너무 힘들어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의자 같은 거를 약간 좀 쿠션 같은 게 있다거나 이제 본인의 골반 모양에 맞춰가지고 이제 약간의 그런
편안함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다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저 선천성 기형의 원인을 제거를 하거나 저거를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가영이를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뭐 변형이 더 진행이 되는지, 변형이 진행되면은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수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보조기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영이의 문제는 선천성 기형뿐만이 아닙니다. 성장과 언어 발달 지연까지 함께 동반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안고 들어갈게요, 그냥. 사이 어디 있어? 안녕. 오랜만이야. 지난주 못 봤어. 우리가 보통 보는 글씨는 이거지? 네. 근데 이거를 읽을 때는 소리 이렇게 나는 거 알지? 저번에 연습했지? 네. 한번 볼게. 파라, 거지양, 동물원, 가기요, 했어요. 어떻게 읽어야지? 했어요. 아니고. 했어요. 그렇지, 했어요. 좋아. 사람들로 품어요. 붐볐어요. 아팠어요. 어린이날 두피는 기분이 나빠요. 혼나. 능숙하진 않지만 선생님을 따라 천천히 책을 읽어나가는 가영이. 금방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언어 발달이 많이 늦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들이 만 5세, 6세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많이 아팠고 병원 생활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성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수다스럽고 이야기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했어. 조용히 하고.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엄마의 눈엔 천천히 달라지는 가영이의 변화들이 보입니다. 새끼들 밥이 부족해서. 밥이 신기해요. 왜냐면 하루하루 하는 게, 그러니까 언어 치료하든 뭘 하든 하루하루 하는 게 틀리니까요. 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애를 가르쳐도 애가 스트레스 받지. 엄마 마음 같으면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애가 해야 돼요. 원해야 하니까 가영이가 또 원하고. 이거 하는 거를 좀 잘 따라가서 너무 신기해요. 언니 못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배꼽 인사하고 가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주 힘들어. 엄마 손을 잡고 조심조심 걷는 걸음처럼 가영이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의 하루가 그러하듯 엄마 미희 씨의 일상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새 일할 채비를 갖추고 집 근처에 있는 밭으로 향하는데요. 옥수수 모종을 심기 위해 밭을 정리하는 엄마.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집주인이 빌려준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지만 이것도 올해를 끝으로 정리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그 전에 애기 아빠가 일 다니기 전에는 농사 크게 졌었어요. 게다가 농사로는 먹고 살지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농사가 자기 땅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만큼은 빚만 늘어요, 빚만. 늘어가는 빚은 아빠가 다른 일자리를 구해 조금씩 갚아가고 있지만 의료비며 생활비며 나아지지 않는 형편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언니 좀 잡아줘.
엄마가 밭에서 일을 하는 사이 언니 보영이와 동네 친구가 함께 산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몇 없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는 밖에서 뛰어노는 일 말고는 놀만한 것이 마땅치 않은데요. 걸어 다니는 게 쉽지 않아 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가영이에게는 언니들과 함께 산책하는 이 시간이 유일한 나들이이자 신나는 놀이입니다. 왜요? 잠깐만요. 꽃다움이 어디가? 꽃다와. 분유 사고요. 하트꽃이야. 하트꽃 보니까 언니들이 가져다 준 분홍색 하트꽃에 가영이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가영아 산책하니까 좋냐? 한바탕 신나게 달리고 난 뒤 언니들과 걷기 연습에 나서는 가영이. 너가 걸어. 걷기 힘들어하는 걸 알지만 가영이와 계속 연습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니가 넘어질 것 같거든. 8살 무렵 계속된 노력 끝에 짧은 시간이지만 혼자서 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가영이.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그러나 지난 1월 발 수술 후에 깁스를 하는 동안 다시 다리 힘이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휠체어만 타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 조금이나마 다리 힘을 길러주기 위해선 꾸준한 재활과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운동 많이 해서 친구들이랑 뛰어서 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뛰어서 놀고 싶어요? 네. 알겠지? 알았어. 안 따지면. 가영이의 바람도 이루어질 날이 오겠죠. 잠시. 바바바바바. 짧았던 나들이와 걷기 연습을 마치고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내 발 살려. 원인도 병명도 모르는 가영이의 아픔. 당장은 변형되는 척추를 막을 방법도 명확한 치료법도 없는 상황이지만 가영이는 오늘도 희망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얘기에 처음으로 짜장 떡볶이에 도전해 봤는데요. 시내까지 휠체어로 이동이 번거롭다 보니 웬만한 음식들은 엄마표로 집에서 해결합니다. 가영이가요 맛집을 갈 수가 없어갖고요.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뭐 고기나 이런 거 색다른 거는 제가 찾아서 이렇게 집에서 재료 사다가 좀 해주고 있어요. 잘 먹어요. 그래도 엄마가 해준 건 제일 맛있다고 잘 먹는 편이 잘 먹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영이 보잉 뭐해? 뭐해요? 뭐하고 놀았어요? 오늘 TV 봤어요? 가영이 걷기 잘했어요? 네. 잘했어. 안 아파? 걷느라 힘들진 않았을까. 고되게 일하고 돌아온 뒤에도 아빠는 가영이부터 챙깁니다. 딸내미들이랑 손잡고 거는 게 최고 꿈이죠. 가영이도 뭐 맨날 걸어 댕기며 아빠 어디든 데리고 갈 거지 맨날 물어보고 그러니까 가영이 걷는 게 꿈이죠. 우리도 실컷 먹어라. 밥을 조금 먹고. 됐다. 식사들 하세요. 가영아, 보영아. 빨리 와. 여기 앉아.
가영이 오기 전에 먼저 와. 나 어디야? 거기 앉아. 오늘은 포크로 먹어야 돼. 떡이 볶기가 있어서 젓가락으로 하지 말고 포크로 먹어. 오늘 떡볶이 했어. 대신 자기 좋아하는 국이 없어 오늘. 국이 없습니다. 오늘은. 매운 걸 잘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처음 만들어 본 짜장 떡볶이인데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 첫 도전치고는 성공인 모양입니다. 아까 부치다가 싱겁더니 조금만 더 얼었더니 짜졌어. 떡볶이 맛있어? 응, 얼마나?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센터보단 맛있어. 응. 맞아. 남자분은 비스듬한 자세로 앉아 밥을 먹는 가영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척추와 골반에 변형이 있다 보니 똑바로 앉는 것도 힘이 드는데요. 근데 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팔 아프지 않아요? 팔 아프전도 이렇게 하던가 그래. 자세 고쳐요? 네. 근데 떡이 아빤 늘 그런 가영이가 못내 신경 쓰입니다. 또 해줄게. 아니 오늘 병원 갔다 왔잖아. 여기. 저기 정형외과 교수님은 저걸 밥을 계속 저렇게 먹어야 되는지 그럼 얘가 불편하잖아. 그냥 저걸 마취라를 해. 애기 따로 앉을 수 있는 그 식탁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그러면 제가 저렇게 계속 앉다 보면 손 아프고 더 기형되지 뭐. 근데 그것도 금액이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그것도 한 20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업무를 제작하는 거잖아. 이럴 때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거워지는 아빠의 마음. 경제적인 게 힘들죠. 힘들어도 어떻게 애들한테는 표현을 못하지. 근데 혼자 그냥 그 가슴앓이 하고 살면서 회사 가면 생각하는 거죠. 그냥 회사 갈 때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얼른 잘 자. 가영이 앉아. 언니 얼른 누워. 얼른 누워. 간다. 얼른 자자. 올라가. 아니 그만 자자야. 아, 엄마 잘 거야 이제. 잘 자. 엄마 안녕히. 엄마 아빠 잘 만져주세요. 그래 자자 이제. 다음 날 아침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방에서 나오는 가영이. 갑자기 먼저 신발을 신고 기다리기 위해 미리 나서는데요. 늘 엄마와 언니의 도움을 받다 보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혼자서 하려 노력하는 가영입니다. 학교 가는데 기분 좋아? 나 친구들이랑 같이. 맞아 아유 참. 아이고 우리 딸이 요새 이렇게 가벼워졌냐? 어? 아니 너무 언니한테는 어? 그 언니한테는 무거워. 가자. sunnya 햇빛이 가면 따뜻해. 햇빛으로 가자. 오빠 햇빛은 따뜻하잖아. 오늘 햇빛은 따뜻하대.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손잡고 걷던 등굣길. 엄마는 아침이면 이 길을 혼자 걷는 가영이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가갖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근데 아이고. 바로 올라가. 옳지. 잘 갔다 와. 가자. 니네 이제 가. 얼른 가 이제. 니네 가. 차로 20분을 달리면 도착하는 초등학교. 학교에 도착한 아이들이 차례대로 버스에서 내리는데요. 가영이의 차례는 늘 모든 아이들이 내린 다음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버스에서 내려오는 가영이.
교내에선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신 보행 보조 기구인 워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힘든 내색 없이 한 발 한 발 걷는 가영이. 휠체어를 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영이는 학교에선 워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쭉 걸어요. 좀 걸어요? 네, 조금씩 걷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앉아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운동하면서도 걸어요. 학교에선 좀 걸으려고 해요? 네. 누구보다 가장 걷고 싶은 건 바로 가영일 테죠. 가영이는 느리지만 천천히 나아가는 중입니다. Open the door. 영어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교실. Door. 가영이도 선생님을 따라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데요. Open the door, please. 반대예요.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Close. Close. Good. So, sit down. Sit down. Sit down.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그렇죠. 다음은 stand up. Stand up. Stand up. Stand up. Go there. Go there.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가라. 저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다음에 go there. Go there. 영어 수업은 가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인데요. 다른 수업들은 친구들보다 학습 진도가 느려서 도움반에서 집중 공부를 하고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어려워하는 영어 수업은 다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하는 수업이 즐거워서인지 워커를 이용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게 힘들 법도 한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데요. 내가 해줄지. 수영할 거 같지?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뭐 수업할 때에도 보셨겠지만 아이가 뭐 어떤 내가 지금 뒤따라오지 못해서 조금 버겁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도 있는데 가영이는 그 사이에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라서 가영이는 늘 웃는 아이. 네, 그래서 뭐 미워할 수 없고 늘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학교다 보니 유치원 때부터 같은 학년을 보내며 올라온 친구들. 사실 가영이가 학교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친구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놀면 더 재밌어요. 원래는 못 놀았다가 휠체어 때문에 못 놀았다가 지금은 거기가 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 수 있는 거예요. 가영이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아빠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 희성 씨가 싱크대 공장에서 일을 한 지도 올해로 4년째인데요. 원래는 운전직 배달직을 했죠. 2년, 4년 차인데 여기 회사에서 4년 차인데 2년은 배달. 그러니까 자동차 배달을 하고 2년은 지금 이 생산직에 있는 거고. 싱크대 제작부터 현장 시공까지 매일매일 바쁘게 일하는데도 왜 아빠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언제든 되겠지. 하고서 계속 마음 먹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가족들을 위해 고된 날들을 보내면서도 아빠는 늘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늘 포기하지 않는 가영이가 있기에 아빠는 오늘도 힘을 냅니다. 순서 갖고 와봐. 가영이 잘래. 가영이부터 잘래. 가라. 가영이 서봐. 여기 갖다 대봐. 성장 발달이 느린 가영이의 성장은 평균 4세 수준입니다. 조금밖에 안 컸다 야 자기야.
올해 들어 1m를 겨우 넘길 수 있었는데요. 키. 이제 내려와. 하지만 나중에 언니가 또 지켜줄 거예요. 한 달 더, 그 키를 한 달 더 먹을 거예요. 아, 언니보다 더 커지고 싶어요? 네. 왜? 언니보다 그러면 언니 멀리서 볼 수 있잖아요. 가영이 양말, 흰 양말. 정가요. 그림 그려야지 또 이따가. 가영이가 한 번도 저한테 엄마 나는 왜 키가 안 커? 이러면서 저기 때를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언제 저도 이제 자기도 이제 크겠지?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 엄마한테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줘요. 왜냐면 저한테 커가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가영이는 또래보다 느리다고 해서 한 번도 서두르거나 욕심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서 천천히 기다릴 뿐입니다. 스케치북 한 켠에 커다란 나무를 그리는 가영이. 원체들 놓는 거. 그래 버스로 이렇게 칠하면 똑같아. 이렇게 그래. 나무 이렇게 크게 그렸어? 이 나무처럼 나도 키를 크고 싶어서. 우리 가영이도 이렇게 크고 싶었어요? 가영이의 바람이 담긴 나무 옆에는 가족들을 그려놨는데요. 아직도 힘들지. 언니들하고 같이 놀고 엄마 아빠는 수다 떨고 그 다음에 언니들 보영 언니가 수다하고 보영 언니하고 너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거야? 좀 썩었다. 공놀이하고. 어쩔 수 없지. 근데 가영이 여기서는 휠체어 안 탔네. 그때는 이제 걸을 거니까. 커다란 나무와 가족들과 함께 걷는 나들이까지. 가영이의 그림이 현실이 되는 날이 곧 오겠죠. 아빠랑 엄마랑 가영이가 걸어서 놀러 갈까요? 응. 아빠 그럼 열심히 해서 놀러 가자. 응. 이렇게. 땡.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박을. 솔직히 저는 걷는 것도 안 바래요. 그냥 저 정도. 건강하게. 다들 그럴 거예요. 아픈 딸 두면요. 하루 전에 우리 딸 죽기 전 하루만 더 사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당장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오긴 힘들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기다릴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있기에 가족들은 오늘도 가영이의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